존경하는 구분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7대 관리인 선거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추승호 인사드립니다. 저번 공약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분소유자분들께서 부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부채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 사실인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좀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분소유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증거 자료도 보여드리면서 세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회사의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상대 측 후보들이 지속적으로 흑색 선전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 계속 시청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굿모닝시티 쇼핑몰 현재 부채가 제가 추측키로는 한 140~150억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한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첫째, 우리 주차장 보증금 40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둘째, 지하통로 사용료 점용료라 하죠. 원금이 35억이 넘고요. 연체료가 한 6억 정도 돼서 한 41억 가량이 지금 중구청에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층이 건축법 위반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행관계금, 과태료죠. 이행관계금이 매년 6억 2천만 원씩 지금 부과되고 있고, 지금까지 쌓인 과태료가 24억 정도 됩니다. 내년 한 9월 10월쯤에 또 한 6억 2천이 부과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 우리 이제 화해계약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내셨던 성급 관리비 13억 5천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 18억이 없습니다. 대손 충당금 18억 1천만 원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수정 광열비가 10억 한 2천만 원 밀려 있습니다. 22년도 6월 달에 단전이 한번 됐었죠. 이때 대납되었던 전기세도 못 갚아서 한 4억 가량이 지금 통장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채들을 종합해 보면 130~140억 가량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차변, 대변 다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떳떳하다, 관리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체 받을 수 있는 채권, 그러니까 미납 관리비죠. 비영리법인에서 매출 채권은 미납 관리비니까요. 미납 관리비 전부 걷었을 때 진짜 받을 수 있는 금액 말하는 거죠. 한 10억 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임시관리인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채는 100억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물론 장부상으로는 4~5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체료라든가 또 대점자 측에다가 받아야 될 어떤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서 한 4~50억은 차변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부채는 100억이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향후 관리단이 이거를 갚을 수가 있느냐, 변제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은 관리단 부채는 구분소유자의 부채입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에 보면 27조 1항인가 그게 나와 있어요. 관리단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는 전유 지분 비율대로 해서 구분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라는 게 27조 1항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관리단에서 내지 못하는 이행강제금, 그리고 대점자 측에서 내지 못한 또 지하통로 점용료,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구분소유자의 부채로 남게 되고, 또 그 부채는 결국은 갚아야 됩니다. 못 갚으면 우리 점포에 대해서 아마 공매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제가 근거 자료를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또 자료 화면으로 제가 영상으로 남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근거 자료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제가 건축물 대장을 떼어
받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보시면 입안 건축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표제부 1구란에 저희 집합건물법 위반했다라는 그 표기가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2019년 7월 20일부터 5층 볼링장, 또 5층 방화 셔터 훼손, 또 21년 7월 14일 날 지상 5, 6층 방화 셔터 훼손, 22년 2월 7일 날 또 지상 5층의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방화 셔터 철거, 그리고 23년 2월 23일 날 옥내 주차장하고 그리고 창고, 지하 5층의 창고 같은데, 그리고 지하 6, 7, 8층의 주차장 공간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많이 놔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의 건축법 위반으로 표기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8년 준공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하 통로 점용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굿모닝시티 쇼핑몰 지하 2층에 가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하고 연결된 곳이 있죠. 자, 사진으로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우리 지하 2층이 연결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까지 거의 안 냈어요. 2008년 이후. 그래서 2024년까지 한 15, 16년 안 낸 거죠. 일부 좀 냈다고 해요. 그 금액이 한 41억 정도 되는 겁니다. 원금이 한 35억 몇 천만 원 되고 나머지 연체료가 또 한 4, 5, 6억 되고 해서 41억 가까이가 지금 지하통로 점용료를 중구청에 안 낸 그 내역입니다. 이것도 자료 화면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또 뭐냐, 5층 건축법 위반으로 해갖고 볼링장이 입점되어 있죠. 그때 그 볼링장 입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들 구분 소유자들끼리 다툼도 있었죠. 이로 인해 가지고 건축법 위반으로 건물이 낙인이 찍혀서 과태료가 지금 24억 정도 부과되어 있고 매년 6억 2천만 원씩 또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내년이면 한 30억 될 겁니다. 뭐 491구자니까 대략 한 6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한 80%는 5층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20%는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지분율에 따라서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구분 소유자 중에 한 분께서 이거를 해결하시겠다고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많이 노력 해 주시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쉽게 관공서에서 받지 않는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관리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장 많이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의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 저희가 62구자를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22년 4월부터 23년 7월까지 관리비 원금하고 연체료 포함해서 한 4,200만원 정도의 지급명령 소송이 관리단 신장균 씨로부터 들어왔습니다. 4층 소유자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이 기간에 관리비로 인해서 관리비 지급명령 소송을 당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반드시 연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균 씨가 자신이 관리인 선거에 출마한다고 꿈꾸고 있으면서 선거 때 이용해 먹으려고 저희 회사에만 관리비 소송을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유력한 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신장균 씨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로. 4층에 임차인이 있는데, 일루션 월드가 있는데 왜 소송했느냐? 그 대답이 일루션 월드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으니까 4층 전체 구분 소유자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제가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보이니까 저희 회사에만 소송을 했더라고요. 지급명령 소송을. 나중에는 대지분자인 사우나 대표 박상팔 씨가 관리인에 나온다고 하니까 쑥 들어갔죠.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나오겠다고 김기남 씨하고 신장균 씨가 법원에 지금 가처분까지 넣어서 아마 다음 주 뭐 초쯤에
이거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한심들합니다. 이미 가처분이 기각될 줄 알고 거기 선거운동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다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발 우리 구분 소유자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참 구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무튼 저희 회사가 관리비를 안 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관리단과 싸우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인 주식회사 일루션월드가 아직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사를 안 갔어요. 그럼 임차인한테 관리비 받는데 먼저 최선을 다 해야겠죠. 자, 그 근거 자료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층 현재 상황을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겁니다. 자, 일루션월드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창업 보육센터라고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게 뭐 다 그쪽 사진들입니다. 4층. 자, 이렇게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끊어버리고 바닥까지 메꿔버렸죠. 이것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있습니다. 방화 셔터하고 관련돼서. 자, 이런 한 상황을 판단만 하고 있어요. 관리단에서. 자, 이거는 자료 화면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죠? 바닥, 천장, 그리고 각종 폐기물들.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점유 해제를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구분 소유자가 돈을 들여서 전부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 비용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업체에 100만원 주고. 자, 그 견적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견적서는 제가 자료 화면으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자, 여기 구체적으로 뭐 좀 나와 있죠. 금액을 보니까 10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 별도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끊겨 있죠.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게 2대입니다. 또 5층에서 6층 올라가는 게 2대입니다. 이 4대가 전부 철거돼서 그 에스컬레이터 부품들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어디다 보물상에 다 팔아먹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드는가를 좀 알아봤어요. 한 대당 3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4대면 14억입니다. 그러면 4층만 하면 7억이죠. 7억. 자, 철거비, 그리고 측량비, 바닥공사, 천장공사, 조명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다시 설치하는 비용 합치니까 4층만 해도 17억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용 수익 그리고 임대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층, 5층에 개인 구자까지 77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4층만 62구자예요. 근데 이 62구자의 보증금이 한 구자당 200만원씩 당시에 책정이 돼가지고 한 1억 2,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공매를 받았기 때문에 전 주인이라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 전 주인인 주식회사 굿모닝 시티 대표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가 받아놨습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보증금도 받은 적도 없고 임대료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입점에 동의한다 만다 이러한 문의도 없었고 어떤 것도 자기들은 알 수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라는 확인서입니다. 제가 그 이미 확인서를 22년도 6월에 관리단 신장균 씨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22년 6월에. 이것도 자료 화면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날 신장균 씨하고 이나무 과장이라고 직원분이 있어요. 그 두 사람 있는 자리에서 이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지급 관리비로 상계 처리를 했다. 대체를 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주식회사 굿모닝 시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구자는 소멸시효 도과 그리고 전부 명령으로 미납 관리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악하고 공매를 받은 겁니다. 이제 전지영 씨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관리비가 한 10억가량 밀려 있었어요. 연체료까지. 근데
제가 자료들을 들이대면서 다 이렇게 실효되지 않았냐 했더니 관리비 납부할 것이 없다라는 공문을 저한테 당시에 준 적이 있어요. 자, 그거는 그거고, 이후에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4월부터 23년 7월분까지 4,200만 원 저희 회사에 관리비 지급명령 소송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전 소유주한테 보증금을 주지 않았더라. 그 보증금은 임차인이 나가면 소유자가 돌려줘야 되는 것이니 그거를 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관리비로 상대 처리했다 하다가 법원에서는 보증금을 전 주인한테 다 돌려줬다, 다 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말이 맞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몇 분이 횡령죄가 분명히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신장균 씨가 4층 운영위원이었던 박미생 씨랑 해서 2018년 초 그 게임장 일루션월드죠, 입점 무렵에 주식회사 굿모닝 개발 CNM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일루션월드 기업은행에서 굿모닝 개발 CNM의 하나은행으로 10억을 보증조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장균 씨도 저한테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각 구자당 200만원씩이니까 491구자면 대략 9억 8,200만원쯤 되겠죠. 한 1,800만원은 회사 수수료로 설마 가져갔다고 치자고요. 뭐 노력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입점에 반대하신 분들도 4, 5층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분들 보증금은 단 한 푼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 보증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관리비, 미납 관리비로 다 처리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횡령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도 5층이 13구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구청으로부터 이행 강제금이 이미 24억 원이 부과되었고 앞으로도 6억 2천만 원씩 추가적으로 부과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저희 회사가 관리비 소송에서 지면 4층 구분 소유자들께서는 원상복구도 못하고 모두가 3년치 관리비를 소급해서 내셔야 합니다. 향후 사용수익 임대에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루션월드가 관리비를 안 내서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미 1년 반 정도 전에 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적어도 1년 반 정도의 관리비는 소멸시효로 다 날라갔습니다. 이것도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알아보니까 주식회사 일루션월드가 초기에 임대료도 몇 개월 냈다고 합니다. 소유자 중에 초기에 한두 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도 돈이 적든 크든 법적으로 횡령죄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자, 지하 연결 통로 점용료가 매달 구자당 1,763원씩 우리 관리비 청구서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 관리비 청구서에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를 중구청에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41억가량 미납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도 대점자 측, 즉 송재익 씨가 대표로 있는 상인회에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구분 소유자의 부채라고 합니다. 아쉬운 것이 당시 비부채 납을 하고 이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중구청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길 건너 그 라모도 쇼핑몰도 지하가 연결 통로가 있어요. 거기는 이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 회사는 관리단의 부당한 관리비 소송에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비들을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관리비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한 내용이 있습니다. 7층 구분 소유자 수십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7층에 애식장을 넣겠다고 대점자 측하고 상대방 측 선거운동 하시는 분이 그 방에서 그렇게 떠든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그 동의서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한테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중구청 건축과 주무관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제 카톡방에 다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안 됩니다. 그거 100% 동의 받아도 중구청 허가 안 납니다. 5층처럼 똑같이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는 7층도 건축법 위반으로 표기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 전원이 100%가 동의를 얻어도 안 됩니다. 100% 동의를 얻어서 소유권을 한 사람한테 다 넘기든지 조합을 만들어 갖고 그 조합의 소유권을 다 넘기든지 그렇게 해서 그 한 분의 조합 한 개가 중구청에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 심사는 할 수 있으나 이미 5층에 이행강제금 무는 그 건축법 위반으로 5층 볼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안 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식장이 그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로 들어가요.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그게 3조 5항인가 어디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29개 용도별 건축물이 있죠. 첫 번째가 단독주택, 두 번째가 뭐 공동주택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 지금 판매시설에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을 넣어서 용도를 변경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뭐 거짓말로 한 표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에 현혹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7층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상가의 부채 문제 설명과 그리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마음에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 거짓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할 때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이라도 좀 젊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호 1번 추승호를 이번에 한번 꼭 밀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상가를 정상화를 시키고 매각을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고 건축법 위반 같은 거 또 중구청 쫓아다니고 서울시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우리 매수자들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뭐 1, 2년 사이에 절대 매각 안 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주 장기간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매각에 전념하고 그러려면 깔세든 뭐 통임되든 좀 제값은 못 받지만 일단 좀 하면서 우리가 관리비 그리고 재산세라도 안 낼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 상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분 소유자들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